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할게요. 처음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권은 이미 끊으셨고, 네, 항공권을 처음에 저한테 알려주신 스케줄이랑 지금이랑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데이트를 좀 저한테 해주세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픽업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며칠 후 했는데 며칠 후 변경되고 저한테 업데이트 안 해주신 거, 그 다음에 공항 픽업할 때 아버님이 같이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픽업도 필요하신 경우에는 꼭 추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버님 택시 타고 오셔야 됩니다. 자리가 없으셔서. 꼭 아버님 알려주세요.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저희 유학생 보험 엄마랑 다 들었고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NG ETA라고 해서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발급을 해야 해요. 앱을 받으시면 되고요. 대표로 엄마 핸드폰으로 하나로만 발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으로 앱을 한 번만 다운받으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다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실제 얼굴을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해야 되지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옆에 쭉 같이 있을 때 엄마 거 먼저 발급받으시고 아이 발급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혼자 스스로 발급하시면 발급비가 117불이에요. 이 가이드에 나오는 모든 달러는요, 뉴질랜드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달러 아니에요. 그래서 117불이 들고요. 이건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동안은 더 이상 발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2년 내에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아이가 같이 있을 때 엄마 핸드폰으로 하나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이 것도 찾고 막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한 분이서. 아버님이 오시는 부분은 아버님도 같이 한 핸드폰에 네. 그 다음에 온라인 검역 신고서를 출발 24시간 전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안 하셔도 돼요. 기존의 방식대로 승무원이 나눠주잖아요. 도착하기 한두 시간 전에. 그거를 쓰셔도 되고요.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출발 24시간 전에 앱 다운로드 받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고기가 들어간 제품은 안 되고, 그런 유의사항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고, 햄버거 먹다 남은 거 가방에 넣고 오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국제 신용카드가 되게 필요한데요. 코로나 이후에 뉴질랜드 자체에서 현금을 잘 안 받기 시작했어요. 되게 작은 곳에서도 캐시레스 이렇게 많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필요한데요. 신용카드 중에 보면은 데비카드 있잖아요. 트래블로그, 트래블러스, 솔트래블 이런 거 많이 발급받아서 오시더라고요.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파트 바로 옆에 은행이 하나 있어요. 웨스트팩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통화 환율 100% 우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에 있는 환율 그대로 2,000불까지 인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하시는 모든 옵션이나 뉴질랜드에서 이제 내는 모든 돈은 뉴질랜드 회사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현금을 뽑으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꼭 이 세 개 중에 하나 카드를 발급받아 오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페이웨이브나 애플페이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페이나 페이웨이브 그냥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서 결제하는 게 아닌 띡 하고 이제 접촉하는 비접촉식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수수료가 좀 붙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붙는다는 걸 머신이나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페이웨이브 할 때나 애플페이 하면 1.2%, 2% 이렇게 붙는다고 표시가 붙어요. 그래서 그게 안 붙는 곳들은 대형 슈퍼마켓들. 네, 그런 표시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다음 운전하실 분들은 국제 면허증, 그다음에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중에 뒷부분에 영문 국제 운전면허증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사용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아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댑터가 필요할 건데 구멍이 3개예요. 네, 보이시죠? 이게 필요할 거고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 사오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제품이랑 다른 게 헤르츠가 달라요. 220V는 같은데 헤르츠가 달라서 팬이 들어간 제품들은 갖고 오면 고장이 나요. 드라이어기는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뭐 다이슨 드라이어나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고장 나요. 다음에 필수 앱을 다운받으실 거예요.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길 찾을 땐 보통 구글 맵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는 우버 택시를 타요. 카카오 택시처럼 바로 앱에서 예약하고 내가 가는 여정을 볼 수 있고 우리 아이를 태워야 될 경우에 아이를 태운다고 표시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우버 이츠를 먹고요. 중고거래는 트레이드미에서 하고요. 교통버스 정보는 AT 모바일은 그 다음에 주차는 AT 파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QR코드 해놨는데요. 할인코드 넣으면 50% 할인되고, 우버이츠는 10불씩 2번 할인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 꼭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로밍은 오클랜드 공항에서도 구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것들을 온라인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파는 것들을 저랑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어떤 분이 온라인에서 싸서 사왔는데 뉴질랜드에서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속으신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링크를 공유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확인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고거래를 넣은 이유는 아빠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라서 저희가 따로 호텔처럼 침대를 제공해드리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쇼핑몰에 가서 아니면 아이케아 오픈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뭐 이제 바닥에 깔 수 있는 메모리 폼 같은 거 한 100불 정도, 한 8만 원 정도 사거든요. 이불, 이불 같은 거 사셔야 되잖아요. 사고 이제 가실 때 팔시고 싶으시잖아요. 트레이드미에 올리면 팔릴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키아우라 이게 뉴질랜드 인사로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많이 보시고 들으실 거예요. 뉴질랜드는 북섬, 남섬 두 개로 나뉘고요. 북섬은 경제 문화 중심, 오클랜드가 여기 속하고, 남섬은 아시는 것처럼 크라이스처치 이런 자연의 관광 중심 이렇게 나눠져 있고, 생활 리듬 보면요. 아침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5시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일어나요. 몇 시에 자냐? 아이들이 7시, 7시 반에 잡니다. 아침에 7시, 7시 반에 잠을 자러 가요. 그래서 보통 9시 안에는 다 아이들이 자는 것 같아요. 되게 일찍 자죠. 네. 그래서 5시, 6시 일어날 수 있고, 카페들은 그래서 6시면 열어요. 누가 가나 싶죠? 그런데 6시부터 차가 밀리고요. 아침 6시부터 차가 밀리고, 아침 6시에 문 여는 카페가 많고, 카페는 2시에서 3시에 닫아요. 카페 가시려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늦게 오후에 여는 카페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마트랑 쇼핑몰도요. 오후 우리나라 백화점급 그런 쇼핑몰들도 6시면 문을 닫아요.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 쇼핑몰도 6시면 문을 닫을 거예요. 특히 주말에 6시면 딱 칼같이 닫아요. 그 대신에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9시에 폐점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사람이 많아요. 항상. 목요일 날 회식도 많고요. 식사와 식습관 볼게요. 노팁 문화예요. 팁 안 주셔도 돼요. 미국 같지 않아서요. 팁 얼마 줄지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커피에 엄청 진심이라서 대부분의 커피들이 다 맛있고 유명한 건 플랫 화이트하고 롱블랙. 롱블랙은 우리나라 아메리카노랑 비슷한데 훨씬 더 진해요.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화이트 와인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1인 1병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네, 화이트 와인 유명하니까 많이 드시기를 추천해드리고 막 코스코 이런 데서 한 5만 원 하는 게 여기 오면 2만 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말 오전에 썬데이, 세터데이 마켓이 있고 파머스 마켓이 곳곳에서 열리니까 그 대중교통 타고 갈 수 있는 곳들 이런 데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12시면 문을 닫는다. 무조건 아침에 다 모든 게 여니까 아침형 인간들은 많이 볼 수 있고요. 저녁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에 계셔야 돼요. 아침에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뉴질랜드 날씨 특징은
강렬한 자외선, 비가 갑작스럽게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엄청 타요. 엄청 타는데 타면 금방 없어지는 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백인들도 정말 뜨거운 날에는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선크림을 덧발라요. 학교 교실 내에도 선크림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한테 가방에 선크림을 넣어주시고 1시간에 한 번씩 발라 아니면 점심시간에 나가기 전에 발라 모닝티 시간에 발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새카맣게 타고 1년 내내 그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비가 언제 올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스피팅이라고 하거든요. 침 뱉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분무기 뿌리듯이 비가 잠깐 왔다가 멈추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우산을 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요. 그냥 맞거든요. 이런 스프레이식 비 때문에 나무들이 정말 잘 자라요. 계속 분무기를 뿌려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렇고 실내에서 히트펌프라고 해서 에어컨처럼 생긴 게 아파트에도 있어요. 에어컨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2개 다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쓸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썼다가 또 더울 때는 에어컨을 썼다가 해서 적정 온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장판은 2월이라서 안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나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탄다. 그럼 갖고 오셔도 돼요. 밖에는 더운데요. 바람이 불고 실내에는 싸늘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늘 지은 곳 가면 시원하고 바깥에는 너무 뜨겁고 그리고 바람이 기본적으로 바닷바람이 시원한 걸 불어서 본인이 타는 줄 몰라요. 한 번 타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원했거든요. 근데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화상 입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본인이 타는지 몰라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운전하시는 거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좌측 운전이시고, 우측에 핸들이 있어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냥 운전하실 분들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북이 집으로 발송될 거예요. 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한번 볼게요. AT라고 해서요. 오클랜드 카운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오클랜드의 버스, 트레인, 그 다음에 페리 중에서 일부 페리, 주차, 교통 이런 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버스 다니고요. 트레인 다녀요. 네, 그리고 AT 카드를 오셔서 구매하실 거예요. 첫째 날 구매하실 건데요. 부모님들은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부모님들은 구매를 안 하셔도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격이 똑같아요. 아이들만 구매할 거예요. 이유는 아이들은 구매해서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찍어서 아이 등록을 하시면 40% 할인을 받고요. 주말에는 무료예요. 아이는 무료예요. 근데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안 하시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아이만 호카드를 구매하실 거고요. 부모님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그냥 쓰시면 돼요. 애플페이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주의점은 탑승할 때 띡 하고 태그 온을 하고요. 하차할 때도 태그 오프를 해야 돼요. 태그 오프를 안 하면 5불에서 9불이 나중에 깎여서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 아이도 부모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에 이제 그로서리 쇼핑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가. 그리고 셀프 체크아웃도 큰 대형 마트에서는 가능하고요. 대신에 세터데이 마켓, 선데이 마켓은 현금을 받는 곳도 있고 아니면 카드를 하는 곳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때는 현금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래블러스 이런 카드로 현금을 뽑아서 가져가시면 된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픽업도 되고요. 온라인 집으로 배송도 돼요. 이제 마트가 유명한 게 한 3개, 4개 정도 있어요. 파로는 여기 보시면 파로는 아파트 근처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파켄세이브랑 우럴스가 있어요.
파켄세이버는 쇼핑몰 안에 있고요.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 중에. 그 다음에 울월스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3분 정도 위로 올라가시면 있더라고요. 네, 울월스가 가장 많이 K들이 가는 쇼핑몰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뉴월드가 있고, 뉴월드가 여기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두 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아이들한테 프리 프루트를 줘요. 대형 마트에 가면 이렇게 바구니가 놓여 있고, 프리 프루트라고 써 있어요. 아이들이랑 가서 아이들은 바나나 먹으면서 쇼핑하고 사과만 먹으면서 쇼핑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인마트 가는 투어가 시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인마트 중에 가장 큰 마트가 왕마트라는 곳인데요. 김치 사실 수 있고, 반찬 가게 있고, 한국 정육점 있고, 라면, 쌀, 식료품, 생각하는 건 다 있어요. 그런데 1.5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사오실 수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 뭐라 하지? 그 코인 육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물가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올렸고요.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꿀 뭐 살까요? 우유 뭐 살까요? 버터 뭐 살까요?거든요. 제가 먹는 거 그대로 갖다 놨어요. 제가 죄송해요. 네, 그대로 갖다 놨고 꿀이 한 10불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인을 안 할 때예요. 할인을 하면 7불에서 6불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다 제가 먹는 것 중, 먹는 제품이고, 그 중에 우유 얘기해 드릴게요. 우유가 보면 뚜껑이 하늘색이에요. 저지방 우유인데요. 한국에서 먹는 우유랑 약간 다르고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바닐라를 여기 탔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뚜껑은 그냥 우유인데요. 처음 오신 분들이 먹으면 못 먹으실 수가 있어요. 너무 진해서.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저지방 우유로 하세요. 저지방 우유로 해도 우리나라 일반 우유보다 진한 맛이 날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괜찮다 하면 파란색 뚜껑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뭘 사는지 주요 마트 상품 보면 보통 제일 와서 느끼시는 게 소고기가 너무 싸다. 그래서 안심을 사서 안심으로 미역국도 끓여요. 너무 싸서. 안심 스테이크를 제일 많이 드시고 아이필렛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카치 필렛은 등심이에요. 안심 등심 제일 많이 드시고요. 네. 그다음에 해산물 보면 그린 홍합 유명하잖아요. 마트에 가면 그냥 퍼서 살 수 있어요. 끓여 드시면 되고 오븐에 구워 드셔도 되고 원하시는 만큼 많이 사셔도 되고 또 이제 잘 안 드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추천하는 거. 스냅퍼라는 생선을 마트에 가면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말로 하면 돔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그 돔. 이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피쉬앤칩스가 유명하잖아요. 피쉬앤칩스 중에 아무 생선이나 튀기지 말고요. 스냅퍼로 튀겨달라고 하세요. 그럼 돔 튀김인데요. 제일 맛있어요. 여기 생선 중에서도 가장 비싼 등급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돔 그렇게 못 먹잖아요. 튀겨 먹고 뭐 굽려 먹고 이런 식. 근데 그 정도로 좀 저렴한 네, 그리고 맛있어요. 생선구이 뭐 먹어야 되냐? 그럼 그냥 스냅퍼 구워 드시면 소금만 뿌려 드시면 맛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제품. 유제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인구가 적어요. 저희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네. 유제품, 특히 아이스크림에 너무너무 진심이라서 아이스크림 세계 소비국 5위 안에 든대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정말 진하고 맛있거든요.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뭐 드셔야 되시는지도 나중에 오시면 현재 오셔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키위가요. 2월 달에는 철이 뭐냐면 체리예요. 뉴질랜드산 체리가 굉장히 크고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체리 드시기를 많이 드시고 가시길 추천할게요. 한국보다 싸고 크고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넥타린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도 복숭아인데요. 조금 달라요. 훨씬 달아요. 뉴질랜드 과일이 안 달거든요. 딸기는 아마 드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딸기를 어떻게 팔아 하실 정도로
아무 맛이 없고 단맛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좀 단 게 넥타린이라는 과일인데요. 허니 넥타린. 진짜 맛있어서 아마 아이들 도시락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키위는 뭐 다 아시고 사과가 품종이 한 10가지가 넘어요. 그중에 가장 단 품종은 로즈라는 품종이고요. 그래서 로즈를 드셨을 때 제일 탈이 없거든요. 로즈, 그다음에 엠브로시아도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고, 맛있는 품종 중에 하나고, 요 두 개 품종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즈나 뭐 다른 거는 안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누카 허니가 대표적인 뉴질랜드 특산물인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LMP가요, 뉴질랜드 탄산 음료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먹어보시길 추천할게요. 카페인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잘 사주는 음료수 중에 하나예요. 화이트 와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와인 사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약이랑 이제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쇼핑몰 안에 보시면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이 세 개 약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싼 대형 체인의 약국이에요.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여기 이용해서 많이 가고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10시까지 열어요. 늦게까지 여는 약국이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 제일 많이 사시니까 보면 파나돌이라고 해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진통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맨발로 잔디밭을 굉장히 많이 밟고 다니고 맨발로 학교 오는 애들도 많고 맨발로 그냥 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쇼핑몰에 맨발로 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맨발로 다니면 약간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잔디밭 있는데 그늘진 잔디밭에 가면 샌드플라이라고 해서 흡혈 플라이예요. 흡혈 뭘 플라이가 뭐지? 살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처음에 물렸을 때 모르는데 그 다음날부터 가렵기 시작해서 2주 동안 피가 나는데도 계속 긁게 만드는 그런 가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효과가 좋으려면 물린 직후에 바로 발랐을 때 그러면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티는 한국에도 있잖아요. 네,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지 몰랐다가요. 이제 로토루아나 이런 데 가면 양 털 이런 거를 직접 만지게 되고 알파카도 만지게 되고 이러면서 막 알러지가 올라와서 기침하고 간지럽고 해요. 그때 먹을 수 있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뭐 먹는지, 비타민 뭐 먹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더 굿 비타민 코라는 데서 나온 그 거미 스타일. 네. 어른 것도 있고요. 이게 맛이 되게 괜찮고요. 네, 다른 데보다 조금 괜찮더라고. 좋아요. 그다음에 뉴질랜드만 있는 제도인데요. ACC 제도예요. 잠시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고가 났을 때 뉴질랜드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든지 다 가능하고요. 차 사고부터 아니면 운동하다가 공을 얼굴에 맞았어요. 병원 가도 ACC 대상이 돼요. 어머님이 뭐 빗길에 넘어지셨어요. ACC 대상이 돼요. 다 ACC로 가서 진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아이들은 100% 보장을 하고요. 어른들은 진료비를 조금 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희가 여행자 보험, 유학생 보험을 들고 왔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ACC가 먼저 커버를 하고, 어른이 뭐 30불, 40불 나왔어요. 그걸 청구하면 그 돈을 돌려받는, 보험회사에서 클레임하면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 그래서 만약에 작은 사고라도 나시면 알려주세요. 그 아파트 바로 옆에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ACC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ACC는 멘탈도 같이 봐요.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상이 되고, 부러진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불편하고 아픈 게 있으면 알려주시는데, 키위들은 감기로는 병원을 안 갑니다. 약간 미국이랑 비슷해요. 네, 감기는 안 걸리게 그냥 서로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학교 생활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뉴질랜드 프라이머리는요, 2월
0부터 8를 프라이머리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프라이머리는 2월 1부터 6까지, 인터미디어트는 2월 7, 8. 이걸 다 풀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만 5세 생일이 딱 지나면 입학이 시작돼요. 그리고 입학 기준 달은 5월이에요. 그래서 5월로 끊는 거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렸었잖아요. 네. 4학기 제도로 운영하고 텀 1, 2, 3, 4 이렇게 되고 10주 공부하고 2주 쉬고요. 10주 공부 2주, 10주 공부 2주, 마지막 10주 공부하고 6주 쉬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달 2월에 텀 1에 다 같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9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날 거고요. 특이한 점은 중간에 2번을 먹어요. 어떤 학교는 3번 먹어요. 모닝티 한 번 있고요. 런치 타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브레인 브레이크라고 해서 간단한 너츠 먹는 시간도 있고요. 근데 브레인 브레이크가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고 가장 모닝티, 런치 2번 먹는다. 런치 박스가 가장 어머님들의 큰 고민일 거예요. 메인엔 샌드위치가 보통 들어가고요. 한국 어머님들은 주먹밥도 많이 싸가고요. 근데 너무 귀찮다. 그냥 잼만 발라서 싸우는 애들도 있어요. 뉴질랜드 아이들은요, 전날 자기가 런치박스를 싸서 냉장고에 넣고 자요. 본인이 싸요. 어느 나이가 딱 되면 본인이 싸갖고 가요. 그래서 엉망이에요. 젤리만 오는 날도 있고요. 막 그냥 잼빵 오는 날도 있고요. 그래도 그냥 어머님들이 놔둬요. 네. 그리고 뉴질랜드 국민 도시락 통이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걸 진짜 많이 사거든요. 오셔서 8불에서 10불 정도에 사실 수 있고요. 제가 도시락을 며칠 전에 싸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이게 끝나고 도시락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뉴질랜드 아이들은 먹는지. 네. 그 다음에 런치 오더도 가능해요. 킨도라는 앱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근데 보통 겨울에 많이 시키는 게 겨울에 가면 음식이 너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누들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게 시키기도 하고 너무 귀찮으실 때는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쇼핑몰이 있으니까 그냥 삼각김밥, 김밥 싸갖고 넣으면 되거든요. 김밥이라고 부르면 좋은데 여기 정착할 때 스시라는 말로 이렇게 정착이 돼서 스시를 먹겠다 그러면 김밥처럼 생긴 걸 스시라 그래요. 그다음에 유니폼은요, 학교마다 유니폼 규정이 있어요. 제가 미리 밴드에 알려드렸고, 양말 색깔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텀 1하고 텀 4는요, 모자가 없으면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정말 모자가 없는 아이들은 런치 시간에 밖에 못 나가서 끌려와요. 안에 교실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이제 오라케이에 가는 아이들은 유니폼을 면제받았어요. 오라케이에 가는 아이들은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처칠 파크 스쿨에 가는 아이들은 유니폼을 사야 해요. 네, 근데 어저께 오리엔테이션 해보니까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는 유니폼을 너무 사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따로 또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이드북은 집으로 배송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핸드폰이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잠깐 준비를 하고 계실게요. 이 구글맵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서. 방과 후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보통 지역 스포츠 클럽에서 운영하는 주 1회 정도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키위 엄마들은 학원에 안 보내고요. 이 스포츠 클럽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내거든요. 어떤 스포츠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자아이들은 넷볼이랑 발리볼, 그 다음에 하키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넷볼이 뉴질랜드 1위 스포츠래요. 가장 많이 참여하는. 그 다음에, 럭비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아이들은 럭비가 너무 거치니까 럭비를 안 하고 리파 럭비라고 해서 허리에다 끈을 매고 끈을 확 뜯는 그런 걸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터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칠 확률이 적거든요. 뉴질랜드 왔으면 그거 참여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리파 럭비도 여자아이도 했고, 네, 넷볼도 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주 3주, 4주 있지만
주 1일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시고 싶다. 알려주세요. 무슨 스포츠를 하고 싶은지,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건 안내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역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행객한테도 카드를 발급해요. 그래서 데번포트 미션에 가는 날 AT 카드를 발급받을 거고요. 라이브러리 카드를 발급받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30건까지 대여가 가능하고요. 모든 도서관에서 반납이 가능해요. 빌린 도서관에서만 아니라 아무 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약도 돼요. 가까운 도서관에서 그 책을 찾고 싶다. 그게 예약이 돼요. 그 외의 체험에 드라마, 댄스, 뭐 여러 가지 서핑, 세일링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거 관심 있는 걸 알려주시면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첫 해에 와서 2년 동안 한 게 있는데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한 이유는 발음이 좋아져요. 발성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켰는데 정말 잘 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라마 하려면 무대 앞에서 서서 웅얼웅얼 할 수는 없으니까 발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 선생님들 중에 발음 교정해 주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애프터스쿨 케어로 학교가 끝난 다음에 학교 안에서 스키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스키도라는 데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뭐 20불, 25불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스쿨버스를 못 타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스쿨버스를 하루 뭐 늦게 출발하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키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우선 끝나는 게 3시예요. 그럼 3시 반 정도까지 어느 강당 같은 데 모여서 우선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숙제를 받으든지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이 맡겨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픽업해 가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수영장 이용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클랜드 카운슬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영장은 아이들에게 무료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슈퍼비전을 해야 되고요. 그건 비용은 1불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 나도 들어가겠다? 8불을 받아요. 수영 레슨은 20불에서 25불이고요. 30분 단위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 아이가 어떤 레벨에 있는지 어세스먼트를 먼저 하고서 그다음에 반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예약하는 방법을 영어로 해놨어요. 이렇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해? 그래서 어세스먼트 뭐 10분, 20분 하고 그다음에 할 거예요. 만약에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대로 못해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한 물 샤워만 하셔야 돼요. 비누 샤워 안 돼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물로만 그 소금물 네, 씻어내는 정도. 그 다음에 이거 구글 맵 뭐냐면요. 스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기 좋은 장소들을 마크해 놨어요. 그래서 학교도 마크되어 있고 대강의 위치들을 다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이 업데이트 될 텐데 그래서 뭐 이런 데는 가보시면 좋겠다 하는 카페까지도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딱 필요한 곳. 라이브러리, 수영장, 학교, 그 다음에 우리 미션이면 데번포트, 우리 첼시 이런 곳만 업데이트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키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들한테 플리즈 써야 되는 거, 매직 월드라고 하거든요. 뭐 해주세요. 플리즈 꼭 뒤에 붙이라고 아가 때부터 부모님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Thank you, sorry 많이 쓰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이들한테 이 부분은 진짜 알려주세요. 이 키위, 언더스탠딩 키위 컬처는 알려주셔야 되는 게 거절할 때요. 우리 no라는 말을 진짜 안 써요. 그 영어 자체가요. 긍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no라는 단어를 안 써요. 현지인들은. 대신에 어떻게 거절하면 되지? 만약에 우리도 뭐 더 먹을래? 하면 괜찮아 란 말 많이 쓰죠. 아니, 이거보다는 괜찮아 란 말 많이 하는 것처럼 키위들도 I'm fine,
아니면 I'm good 이렇게 말해요. 괜찮다고 말해요. 너 물 더 따라줄까? 괜찮아. 레스토랑에서도 똑같아요. 어머님들도 no thank you, no thank you를 써놓기는 했는데 no thank you도 진짜 안 쓰고 I'm fine, I'm good. 그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선생님이 뭐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뭐 물어봤을 때 no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 나랑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되게 offended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I'm fine, 괜찮아라고 말해야 돼라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티처, 티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하죠? 선생님을 부르지 않아요. 어, 영어권 문화는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가 중요해요. 그게 리스펙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저한테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요. 켈리, 뭐 나연 이렇게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학교에서도 이름을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티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미스터 킴, 미스 킴 하는 거예요. 아줌마인지 분명히 알아요. 할머니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결혼했어요. 그래도 아줌마라고 안 하고 미스라고 해요. 미스 서머빌이에요. 미세스 서머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줌마라고 불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지만 선생님은 미스 킴, 미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가셔서 첫날 선생님 이름을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자율적으로 좀 놔두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신기하게 두 가지가 말을 잘 들어요. 아이하고 강아지. 정말 말을 잘 들어요. 누구 하나 마이크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막 웅얼웅얼 대강당에서 아이들이 떠들다가도록 이렇게 하면 갑자기 싹 조용하고 아무도 말 안 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뭐 이렇게 마이크로 아무도 안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조용해요. 그리고 경청하거든요. 대신에 좀 혼자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타고 흙 만지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둬요. 약간 다쳤어요. 응급처치해서 다시 교실로 들어가요. 네. 그렇게 막 엄청 유난 떨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거 많이 볼 거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랑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감정을 표현하게 하셔야 돼요. 약간 기분 상한 게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알려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이랑 어떤 거를 공유하는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 sad해, upset해, 나 지금 confused하고 unsure해 다 말할 수 있게. 반대로 기분 좋은 것들 너무 해피해, excited해 이런 것도 다 말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험도 할 거예요. 점심시간에 나랑 맨날 같이 점심을 먹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은 갑자기 와서 나 오늘 너랑 점심 먹고 싶지 않아? 기분이 별로야. 나 혼자 있고 싶어. 그 정도의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얘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 기분이 혼자 있고 싶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또 아무렇지 않게 밥 먹고 또 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로 감정 상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선생님한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들 부부싸움한 것까지 다 알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손인사, 눈인사 하는 거.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손인사, 눈인사를 해요. 어, 네, 굉장히 프렌들리 하거든요. 조금 그게, 음, 호주랑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호주도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약간 미국처럼 만나는 사람들 인사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만나는 눈 마주친 사람한테 무조건 까딱까딱 인사하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해요. 차가 저를 보고 무조건 다 서요. 저 멀리서도 건너려고 하는데 미안하게 서요. 이게 잘 사는 동네일수록 서요. 미리 서줘요, 다. 그러면 운전기사한테 손을 까딱 들어요. 고마워. 땡큐. 입으로 같이 땡큐 하고요. 부모님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로 운전하면서도 계속 인사해요. 썬팅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썬팅을 안 하고요. 계속 손인사를 해요. 그래서 길 건널 때 아이들한테도 입으로 땡큐, 손으로 땡큐 하는 거.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주말 활동 할 수 있는 거 1번부터 10번까지 해놨거든요. 네, 이거 보시고 가시면 되는데, 이 탑 10에 한 5개 정도는 저희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아마 하게 되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로토루아를 가시게 되면 이 일정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따로 뒤에서 설명 더 해드릴게요. 이제 귀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공항까지 이동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고 지금 비행기 티켓이 일정이 변경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저한테 안 알려주시면 큰일 나요. 픽업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같이 오시는 분들도 추가로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아버님이 택시 타고 올 수 있어요. 왜냐면 미리 저한테 안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예약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우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뒤에 폼을 작성할 건데요. 공항 픽업을 지금 공항 드랍오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인원을 보고 있어요. 인원이 맞으면 한 버스나 이런 걸 대절해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집 청소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파트는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인스펙션이라는 걸 해요. 주인이나 부동산 매니저가 와서 집이 관리가 깨끗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화이고요. 그리고 키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샤워 부스 물 얼룩이에요. 이상하게 거기에 환장해요. 그래서 샤워 부스 물 얼룩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요. 제가 써놨어요. 샤워한 다음에 물이 좀 좀 불른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그러면 한국에서 매직 블럭을 사오셔서, 매직 블럭이 여긴 비싸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이면 싸잖아요. 한 블럭을 사오셔서 닦으세요. 그리고 스키즈 하고, 아니면 살짝만이라도 닦아도 아마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큰 얼룩이 안 질 거예요.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청소를 할 건데요. 청소비는 다 서비스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베니어 구입하시고, 시티 면세점도 있고, 공항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알파카 이불, 양모 이불을 진짜 많이 사시거든요.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미리 택배를 붙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붙이실 분들 붙이시고, 많이 사시는 제품 중에 그린 홍합 있고, 초유 많이 사시고, 마누카 꿀, 프로폴리스 제품, 메리노 울 이런 거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주 제품 중에 많이 사시는 게 있는데, 어그요. 어그가요. 여기가 호주, 뉴질랜드 가깝다 보니까 집으로 배송이 돼요. 호주 제품들이요. 대신에 배송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니까 호주 어그를 미리 사시겠다. 지금 호주가 여름이라서 어그가 세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그를 사셔서 붙이세요. 첫날 사세요. 붙이세요. 가기 전에 와요. 그럼 한국 가서 겨울에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거 10개까지 사시는 분 봤거든요. 그래서 막 비행기표 뽑았다고 엄청 비행기표 뽑았다고 좋아하셨어요. 진짜 많이 사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 되고,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입이 불가한 제품들이 있어요. 공항에 이만한 통이 있어요. 호주로 갈 때는요. 거기에 엄청 버려져요. 프로폴리스 꿀 제품 다 안 돼요. 호주는 호주 제품을 사게 돼 있거든요.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제품 되게 있고. 그래서 안 되는 제품들은 사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는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 아까 보여드리기로 한 제가 도시락 통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게 공유가 지금 되고 있나요?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이거 지금 떴나요? 떴으면 오케이 해주실래요? 도시락 떴나요? 안 떴나요? 떴어요? 네. 다시 그럼 시작할게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싼 도시락인데요. 체리하고 블루베리 넣고, 초코빵 하나 넣고, 이날은 치킨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넣었어요. 네. 치킨 넣고, 치즈 넣고, 아래는 과자를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싸고 가거든요.
치즈는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를 팔고요. 치킨도 이렇게 팔아요. 소스만 맞게 넣으셔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찐빵을 싸가는 날도 있고요. 뭐 도시락에 뭐 김밥을 싸가는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옵션 프로그램 선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은 좋겠습니다.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이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압력밥솥이요. 거기서 구매하는 거 가능한지. 네. 어제도 나왔었는데요. 압력밥솥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아서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그 캠핑 갈 때 쓰는 압력밥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헤르츠가 안 맞잖아요. 헤르츠가 안 음, 맞으면 와서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쌤이 압력밥솥을 공동 구매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해외에서 쓰면은 원래는 AS가 안 되고 보상이 안 되는데 해외에서 써도 보상이 되게끔. 그게 한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압력밥솥은 곧 안내가 될 예정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와서 쿠쿠를 사시면 쿠쿠도 가격을 받는데요. 200불에서 300불 사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작은 거 사면 200불 정도.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네, 아, 압력밥솥은 그렇게. 죄송한데 그 전기 압력밥솥 말고 그냥 냄비 형태의 압력솥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트에 판매를 하나요? 사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네, 그 압력밥솥은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냄비를 사갖고 오시는 걸로. 여행하실 때 냄비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여행할 때 작은 냄비 하나는 들고 가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네. 그러면은 집에 지금, 저 말씀드려도 아니요, 되나요?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네. 예. 그 1인용 전기밥솥이 집에 있는데 그걸 좀 챙겨갈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현지에서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세요?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걔가 수명이 10년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쓰고 간다. 그럼 수명이 줄어요. 괜찮으시면 갖고 오세요. 그냥 비상으로 놔두던 거라 그냥 거기서 쓰고 어떻게 돼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가져갈 땐 그럼 보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화물로 보내는 건가요? 너무 크지 않으면 사실은, 네, 그 러기지 안에 들어가고요. 예, 새 예. 쿠쿠나 새 쿠첸을 사오시는 분들은 안고 오시더라고요. 아, 비행기 탈 때 같이 안고 타시더라고요. 새 거는. 혹시 몰라서. 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수건으로 잘 감싸서 가방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또,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예. 그, 아빠가 중간에 오는 케이스, 그때 아빠 혼자는 또 픽업을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빠 혼자 오는 건 픽업을 예약을 예. 해드리는 거죠. 네네네. 그럴 때도 아까 NZTA인가 그거는 아빠까지 다 함께 촬영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다 해주셔야 돼요. 할머니랑 같이 오시는 분들 할머니 빼면 안 되고요. 네. 음, 그리고 그 처치파크 유니폼은 그때 쉬는 날일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는 걸로 정해진 거예요? 네, 처칠파크 유니폼은요, 네. 어, 그날이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토요일인 1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예, 예. 혜민님이랑 아침 예. 비행기로 대한항공 타고 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예. 없어서 구매를 하러 갈 아, 거고요. 그리고, 네네네. 어, 얼리 체크인이 안 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그게, 음, 그 스페리얼룸 예약하신 두 분이요. 그분은 안 되세요. 저희도 해당하나요? 맞아요. 아, 예. 그러면 다른 유니폼샵 분들은 얼리 들려, 체크인이 가능하고요. 스페리얼룸만 예. 얼리 체크인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픽업 해주시면은 같이 유니폼샵 가서 구입하고, 그 네, 다음에 얼리 체크인 안 되니까 뭐 기본 한 3시 정도 되나요, 체크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 근데 다행인 어, 건 유니폼을 네, 구매한 후에 저희가 네.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같이 오리엔테이션 음, 참여하고 그렇게 조금 음.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 양말하고 신발은 각자 여기서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양말은요, 그냥 오셔서 쇼핑몰에서도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음, 양말은 안 사셔도 되는데요. 신발은 네. 사기를 권하는 게 예. 평보는요, 샌들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네. 정말 샌들을 90% 이상 신고 오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음, 더워서 양말 신고 땀 차고 음, 덥잖아요. 그래서 샌들을 네. 신는데 진짜 많이 신는 샌들이 그래도 한국 가서도 신으려면 버켄스탁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근데 이 버켄스탁을 학교 신발로 많이 신다 보니까 음.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솔드아웃이에요. 어,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버켄스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아이들 학교 신발이라서. 그래서 아, 한국에서 사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이것만 밑창까지 사면 돼요? 검은색이 아니어도 돼요. 바닥 밑창도 다른 어. 색이어도 되는데요. 네, 저희 네네네. 아이 딸아이 학교가 밑창까지, 인솔까지 규정이 있는 학교라서 이거거든요. 그냥 밑창은 음, 원래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검은색 음, 가죽의 스트랩이어야 한다. 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버켄스탁을 예, 신기실 거면 한국에서 예. 사셔야 돼요. 여기서 못 구해요. 어린 말, 사이즈만 있어요. 아, 네네. 켈리님, 그러면 이거 버킨스택을 사면 검은색 운동화를 추가로 사갈 필요는 없나요? 없어요. 아, 네네. 음, 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검은색 운동화를 네. 신는다고 하면 버켄스탁을 예. 안 사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날씨상으로는 버킨스탁을 더 애들이 선호할 것 같다, 이 말씀일까요? 99%가 샌들을 신고 옵니다. 아, 그래요? 네. 90%가. 네, 너무 아, 네네네. 더워요. 아, 발가락이. 네. 땀 차요. 네, 혹시 그럼 크록스도 가능한가요? 크락스 안 됩니다. 크락스 안 된다고 그림에 딱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네네. 검은색 아, 가죽 네. 스트랩이어야 돼요. 네네네. 점점 학년이 그, 올라갈수록 규칙이 심해지고요. 학교 돌려보내요. 어, 으로 돌려보내요. 네네. 그 유니폼에 처치파크 모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자가 없으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모자 사셔야 돼요. 그런데 아, 모자가 종류가 두 어, 개예요. 캡 모자 네네. 있고요. 버켓헤드 예. 있고요. 버켓헤드로 쓰시면 돼요. 귀하고 여기가 너무 타요. 어, 아니, 켈리님, 그 모자가 그 학교 유니폼 세트로 있는 거 아닌가요? 따로따로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니폼 샵에서 구입은 할 수 있는 거고요. 구입 가능해요. 아, 네. 음, 그 처칠파크 유니폼이 PT, 그 체육복도 따로 구매해야 되나요? 체육복을 구매하시면 좋지만 오늘 네. 제가 동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 아이들이 그냥 유니폼 입고 줄다리기 하죠. 아, 네네. 네, 유니폼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이중 지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체육 시간이 알겠습니다. 있지만 유니폼을 입고 해도 된다. 아, 그 유니폼은 보통 가면 한 달 살기 하면 한 벌 정도씩 사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또 세탁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한 벌 사기도 하고요. 세컨핸드 샵에 네. 만약에 사이즈가 있으면 두 벌 사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네, 한 벌 사서 예, 집에 그 아파트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같이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빨고 말리고 빨고 말리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현지 아이들은 빨래를 잘 네. 안 해요. 그래서 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만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좀 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질문하세요. 아, 그러면 그 버켓햇은 규정이 따로 없이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어느 학교죠? 영서. 영서는 오라케이잖아요. 영서님은 오라케이시니까 버켓햇 규정은 오라케이는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케이는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된다 컨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학교 모자를 사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뭐 버켓헤드 남색 같은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남색이거든요. 그런 걸 해도 된다.
유니폼을 안 입는 아이들이 좀 많을까요? 저희 아이들만 안 입을 거예요. 음, 학교 아이들은 모두 유니폼을 입고 가는 게 당연하고요. 네. 처음부터는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데 3주밖에 안 오는데 부모님들한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니폼을 입지 않겠다라는 학교 배려예요. 네, 그래서 세컨핸드 샵도 있고요. 있는데 물건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고 물건이 얼마나 깨끗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음. 오셔서 하루 이틀 다녀보고 결정하셔도 된다. 아,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유니폼 샵에 가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궁금한 게 또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스포츠 클럽이나 뭐 이게 수영 같은 거 알려주셨는데, 네. 저희 한 달이고 사실 주말에는 뭐 외부 활동하더라도 평일에 하교하고 나면 좀 그 시간이 고민스럽긴 해서요. 그걸 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나요? 단기간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요, 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요. 네, 어제 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예, 원래 한국에서 골프하고 수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예, 와서도 골프하고 수영 레슨을 듣고 싶다 하셔서 네, 수영은 한 텀 그 한 번 한 번 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아이가 예, 다닐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골프 레슨도 연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영어 선생님을 구하고 있어요. 영어 선생님을 음, 한 분 구해놓기는 했는데 이 영어 네, 선생님이 뉴질랜드는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개인 교습을 하는 게.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구하고 있어요. 더 많이 구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하교 후에 그런 이제 교습 같은 것도 짤 수 네,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결을 해볼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엄마들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엄마들 네, 낮 시간. 제가 처음에 수요일마다 엄마들 영어 레슨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 안 한 이유는 예, 제가 옵션 프로그램을 계속 넣는데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참여율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 혼자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갖고 싶으시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싫으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못 음, 넣었어요. 사실은 준비된 게 더 어,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어, 리디하고 가르쳐 주신 골프 선생님이 레슨하는 것도 사실은 일요일에 있었는데 못 넣었고요. 엄마들 영어도 못 넣었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런 거를 하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오늘 바로 생각 못해도 저희가 이제 뭐 12월 중에 생각나면은 따로 요청을 해봐도 되나요? 네, 만약에 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청을 네,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차 네, 예약은요, 미리 끝나야 되는 게 뭐냐면, 네, 1월, 2월이 뉴질랜드의 가장 큰 성수기라서요, 모든 음, 차들이 다 배정이 나가요. 네, 그래서 따로 배정을 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음, 그때 다 하려고 하면 두 배, 세 배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을 막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저희도 미리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음, 옵션 프로그램도 미리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음.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밴드에 올려주신 옵션 프로그램이 현재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되나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모두 확정이고요. 네, 다음에 더 만약에 엄마들 영어 프로그램을 원하신다,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싶은 분 있고 안 하시고 싶은 분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톡을 주시면 네, 네, 연결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유니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제 수요조사 하실 때, 미리 사이즈 말씀하시면 구매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진행하시는 거 맞나요? 네,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게 만약에 아이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그냥 원래 크게 사이즈가 뭐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살짝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환불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2번으로 이제 사다 주시는 걸로 신청은 했는데, 네.
그러면 생각해보고 변경해도 된다는 네, 말씀일까요? 지금 유니폼에 대한 거는 다 홀대해 놓은 상태예요. 음, 네, 그래서 그 비행기 일정 확인됐고, 그래서 지금 공항 픽업을 예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된다 그러면 공항에서 바로 유니폼을 사는 거,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유래님이 유니폼 샵이 닫은 후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31일 날 오전 도착이거든요. 아, 오전 도착이세요? 그러면 네. 유니폼 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원하시면. 그러면 그 드라이버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을 진행하고 이따가 한 번 더 받을까요? 질문을? 네. 네. 그러면 다음을 한 번 더 진행할게요. 뭐가 있냐면 제가 옵션 프로그램 폼을 구글 폼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가 다 이제 링크가 갈 거예요. 그럼 각 학교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한 이유는요. 밴드에서 예약을 받았는데 인원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 이름까지 다 하나하나 잘 넣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 이름만 넣었어요. 그럼 만약에 동물원이라고 예를 할게요. 동물원에 아이 이름까지 다 넣으신 분들은 다 잘 예약이 됐는데 본인만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혼자 동물원을 가겠다는 건가? 이게 지금 물음표가 된 거예요. 음, 엄마만 동물원을 가진 않을 거고 동물원만 얘가 그래요. 만약에 입학식이 있어요. 입학식에 엄마 혼자만 해놨어요. 그리고 미션 베이를 가는 걸 선택해 놨는데 돌아오는 걸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아오시겠다는 건가, 미션 B에 남겠다는 건가,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폼을 하나 더 작성할 수 있게 해놨고요. 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폼이 갈 거예요. 음,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엄마랑. 픽업 서비스가 안 필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필요하신 분은 드랍오프로 해주시면 되고, 드랍오프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원을 파악 중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 숙박 일수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추가 숙박 며칠 한다. 이것도 너무 헷갈리는 게, 분명히 더 계시는 걸 아는데 추가 숙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고요. 뒤에 보면 이제 옵션 프로그램이 나와요. 보이시죠? 첫 번째 대본 포트 얘기할게요. 대본 포트 미션이요. 도착하신 날 그 다음 날부터 있어요. 토요일 도착, 음, 일요일에 있어요. 이건 정말 다 참여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어, 데본포트 가는 날, 이 미션을 하는 날, AT 버스 카드를 만들 거고요. AT 카드를 만들어서 트레인을 타고 시티로 가요. 그럼 시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거고요. 시티에서 페리를 탑니다. 페리를 타고 데본포트에 도착해요. 도착해서 라이브러리 카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 놓은 밴을 타고 다시 하버 브리지를 건너서 아파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오클랜드의 대부분을 한번 훑고 오시거든요. 아, 음,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타고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한 번에 눈에 보이세요. 음, 카드 만들었지, 라이브러리 카드 만들었지. 그리고 음, 10불밖에 안 하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 아이들한테. 음, 이거는 오클랜드를 하루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션이거든요. 음, 그래서 꼭 참여하시길 바래요. 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헷갈리는 게 부모님들이 입학식이에요. 입학식에, 엄마 갈 거야? 아빠 갈 거야? 할머니 가신 분들은 아빠의 할머니 체크하시면 돼요. 첫째 가고, 둘째 가고, 첫째, 둘째는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음, 아이들은 무조건 서비스비에 포함돼 있는 거라서 입학식이고, 그 다음에 미션 베이를 갈지 아니면 집으로 바로 갈지를 택해 주시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미션 베이를 택했다? 그럼 미션 베이에서 음, 아파트 가는 거를 택하셔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남으시게 되는 거죠.
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제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카페 가고 한인마트 가는 거 됐고, 두 번째도 카페 가고 두 번째 주도 이렇게 스카이타워 가는 거, 스카이타워 가는 올빗 가는 거예요. 스카이타워 올빗에서 식사하는 거요. 저번 주에 예약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음. 가족별로 따로따로 모두 예약을 다 해놨고요. 창가 좌석으로요. 그래서 세 번을 걸쳐서 움직여야 돼요. 시간 배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이건 예약하신 분들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스카이타워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로토루아요. 로토루아가 깜짝 놀란 게요. 처칠 파크 가시는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라케일 가시는 분들은 인원이 훨씬 많으신데 신청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로토루아를 만들 때요. 보통은 하루에 두 곳밖에 못 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로토루아를 간다고 하면 나는 양도 만나고 싶고, 알파카도 만나고 싶고, 온천도 하고 싶고, 로찌나 뭐 이런 걸 타고 싶은 거예요. 스카이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고, 스카이라인 올라가서 로터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이런 게 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개를 무리해서 다 넣었고, 사실은 이거를 해주는, 어, 운전하시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정말 설득한 다음에 만들었거든요. 뉴질랜드 버스 기사가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을 못해요. 법적으로요. 운전을 하면 다음날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쉴 거를 각오하시고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신청을 안 해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토루아를 신청 안 하시는 거 보고 사실은 피아 비치도 있고 뉴질랜드의 블랙샌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넣으려고 했다가 못 넣었어요. 안 하실 것 같아서. 따로 가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에. 아, 그리고 또 하나 음. 말씀드릴게요. 우버를 이용하면요. 우버 비용이 다리를 건너면 무조건 100불이 넘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다리를 안 건너는 것도 40불에서 60불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정된 비용이 그래도 밴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라 비싸지 않게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뭔가 막 이윤을 많이 남겨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를 좀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왜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차 없이 떠나는 한 달 살기였잖아요. 그거 취지에 맞게 하려고 비용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하시는데 너무 비싸지 않게. 어떤 분이 호주를 갔다 오셨는데 이동 비용만 200만 원 넘게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게끔 만들고 싶어서 그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이용을 해도 7불 정도 나오니까 너무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이동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어렐은요, 제가 신청을 안 받은 이유가 여기서 신청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당에서 어셈블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서티피케이트를 나눠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출하셔서 서미트를 눌러주시면 제가 인원을 파악할 거고요. 잘못 누르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인원으로 예약을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게 끝이에요. 음. 그래서 이 가이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배송이 될 거고요. 계약서에 있는 주소 말고 다른 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밴드로 남겨주세요. 그럼 그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혹시 오늘 가이드 이렇게 밴드에 미리 올려주실 수도 있나요? 어, 그거를 막으려고 사실 인쇄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바깥으로 돌까 봐 사실은. 그 가이드
그러니까 다른 유학원에서 홍보 자료로 자기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들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이드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가 많으니까 스캔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 두 가지 이유가 음, 있어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네. 네. 저희 그 둘째가 1학년으로 들어가는데요. 혹시 이렇게 아주 어린애들도 지금 일행에 같이 있을까요? 네, 2열 원이 있고요. 음, 음. 2020년생이 가장 어려요, 지금. 예, 예. 네. 그 로토루아 같은 것도 해보고 싶긴 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 좀 고민스러웠던 게 아이랑 거의 풀로 이렇게 한 게 좀 그 아이가 또 이제 월요일에 학교 가고 그러는데 좀 너무 이제 현지도 한국도 아니다 보니까 괜히 또 너무 힘들려나 싶어서 좀 아, 그래서 망설여지더라고요. 토요일에 했어요. 일요일에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제가 알기론 토요일인데 아닌가요? 예, 맞긴 한데 맞죠? 이제 네, 저도 맞아요. 예, 그렇구나. 네. 네, 로토루아가 네, 뉴질랜드의 첫 번째 관광지 중에 하나거든요. 북섬에서 꼭 네, 가야 되는 관광지. 그래서 네, 네, 하긴 네, 했는데 더 어린 네, 아이들도 가서 놀다 오긴 했는데 이게 네, 네 개를 한꺼번에 하루에 하다 보니까 사실 네, 갔다 와서 많이 자긴 했어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잘 만드셨다 하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그게 약간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애한테 너무 아, 힘들까 봐. 맞아요. 네네. 네네. 저도 그 다음날 잤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음,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거기까지 3시간을 갔는데 예, 안 예, 예. 해보고 온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조금 무리를 하긴 어, 했는데 진짜 재밌어 어, 했어요. 우와, 우와 이러면서. 그래요? 네, 다 어, 만지고 이러는 거에 어. 알파카 만지고 양 만지고 막 이러는 거에 너무 재밌어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가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체크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아, 체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어, 주까지 열려 있을 거고요. 이 폼을 네, 작성하면 끝이에요, 이제. 이제 그대로 예약이 어, 들어갈 거고, 네. 그래서 처칠파크는 가는 팀이 있어요. 아시죠? 음, 음, 음. 다 물어봐 주세요. 끝나고 나면 남으셔서 따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도 다시 오시고, 제가 다 네. 알아요. 이게 우리한테만 해당하는 걸 수도 있어서 여기서 계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어봐도 되나, 이런 괜찮아요. 게 있어요. 네, 다 비슷한 상황일 거라서. 어, 하나 크게, 중요한 거. 예, 아이들한테요. 이 네,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아까 그 언더스탠딩 컬처 부분 예, 예,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네, 아파트가요. 여기가 장기만 계약이 가능한 아파트예요, 원래는. 1년 음, 이상 장기만 받아요. 그 중에, 음, 어떻게 설득이 잘 되어서 단기만 저희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어,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사는 사람들은 위층에 배정이 되잖아요. 저희는 2층이랑 3층에 배정이 됐어요. 어, 네,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같은 아파트에 막 여기저기 옆집, 윗집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한국 아이들 사귀고 가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 아이들한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버스 타는 순간부터 영어를 써야 되는 규칙. 음, 학교에서 영어 쓰는 거 당연한 거. 음, 한국어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친구는 한국에서 사귀는 거고 여기서 사귀는 거 아니라는 거. 음, 어머님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음, 방과후가 되면 아이들끼리 놀리지 마세요. 음, 만나서 잠깐 이렇게 하이 하는 건 좋지만 놀리지 마시고 어머님들끼리는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만나서 친분을 다지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네. 그래서 음, 아이들을 절대 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말씀해 드릴게요. 이번에 5주 왔다가 간 아이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2열 2였거든요. 2열 2랑 네, 2열 6가 있었어요. 두 아이인데, 2열 3이다. 죄송해요. 2열 3랑 2열 6가 있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미국 영어에 음, 너무 익숙한 것도 있고, 진짜 못 음, 알아듣겠다. 그래서 기다려라. 첫날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마지막 갈 때는 많이 알아듣고 갈 거야. 라고 했고, 그랬더니 이 막내 아이가 첫째 아이가 영어를 더 많이 했는데도 무조건 둘째 아이가 더 잘 알아듣게 돼 있어요. 영어를 음, 하나도 안 한 아이는 스폰지처럼 흡수하거든요.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로 많이 들리고, 만약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뜻을 모르겠대요.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느낌으로 알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음, 말인지 이렇게 막 몸으로 느껴진다는 얘기를 딱 그 표현을 썼어요. 우리 처음에 한국어 배울 때 뭐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아이가 느낌으로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흡수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빨리 올 거예요. 제일 많이 음, 흉내 낼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음, 그리고 음,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한국 아이들도 없었을 뿐더러 한국 아이들이랑 놀리지 않았고 지금 둘째 아이가 매주 그때 사귄 백인 친구랑 페이스타임을 한대요. 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여기에서, 백인 친구들, 어느 나라 인종은 관계없지만 학교에 백인이 많다고 보니 그런 친구들 사귀어서 우정을 다질 수 있더라고요. 있어요. 5주에도 가능했고, 4주에도 가능했고, 걔는 2주차부터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몫은 음, 누구 몫이냐면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몫이에요. 조기 유학은 엄마 몫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요. 다이소에서 되게 싼 요만한 예쁜 쪽지들 되게 많아요.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아니면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오늘 플레이데이트 할래? 이런 걸 계속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 걸려요. 걸려서 이 K 엄마들도 우리 애를 하루 봐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우리 애 하루 가서 봐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K 엄마들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애를 하루 음, 봐주고 먹여주고 막 재워주고 너무 좋아해요. 바쁘지. 우리 봐준다 그러면 막 얼마든지 데리고 있어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음,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아이이지만 4주 동안에는 우리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굳이 대화를 안 해도 여기는 핸드폰이 없어요. 초등학교에 핸드폰이 없어요. 절대 안 갖고 올 거예요. 2월 7, 8, 9이 돼야 핸드폰을 그때 중고 핸드폰을 새로 사줘요. 형아한테 물려받은 핸드폰을 갖고 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없으니까 연락할 수 없거든요. 쪽지예요, 다. 종이 쪽지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거고, 우리 아이도 편지를 받아올 거예요. 너는 너무 나이스해. 감정 표현에 되게 익숙하다고 했죠. 너가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해피해. 이런 내용들이 음, 편지로 와요. 이런 게 왜 오지? 싶을 거예요. 오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그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안내해줘서 고마워. 버디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런 내용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음, 얼마든지 4주고 3주지만 친구 만들 수 있고, 주말에 그들과 플레이데이트 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한국 친구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음, 한국 친구는 한국에서. 네, 음, 부모님이 편하자고 한국 친구 만드는 거야, 솔직히. 부모님이 그거 하기 싫으니까. 음, 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음. 네. 그 혹시 미리 왔다 갔던 그런 팀들 보면 학교 후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든가요? 보통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더라고요. 수영 많이 하고요. 왜 음, 수영을 되게 많이 했고, 여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수영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있대요.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음,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음, 네, 마인크래프트나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고, 코딩 있고, 체스 있고,
우리 아이가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 않을 때는 미술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기 음, 나름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학교하고 집에 오면 한 3시 반 정도 되나요? 3시 15분에 탈 거고요. 3시 네. 45분 정도에 도착으로 생각해요. 그럼 보통 그렇게 해서 집에서 뭐 해서 한 4시 정도부터 뭘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몇 시 정도까지 외부에 있다 집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치안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언제까지 밖에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아, 늦게까지 계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알겠, 위험한 곳이라면 절대 보내지 않았어요. 아, 네, 네네. 그 알겠습니다. 마트도요, 네. 유일하게 24시간이에요. K마트라고 해서, 음, 약간 이마트에 보면 자주 같이 뭔가 생필품 팔고 막 옷도 팔고 막 이런 데 있죠. 그게 K마트라고 네, 있거든요. 네. 24시간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에 맞게 늦게까지 식당도 열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안전한 곳에 가신다. 네. 그리고 뉴질랜드 아파트가요, 게이트가 쳐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음, 아파트는 게이트가 쳐져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근데 여러 가지로 안전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위험한 데 가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안에서는 괜찮고, 학교 근처도 음, 괜찮고, 네. 다 안전한 음, 곳이에요. 음, 혹시 호비튼 투어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알아봐야 될까요? 네. 따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키위 여행 업체를 쓰냐, 음,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여행, 아니면 한국 음, 업체를 쓰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랑 음, 같이 가는 여행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랑 같이 가는 여행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음, 호비튼 투어, 네. 마타마타도 멉니다. 네. 음, 아니면 네, 호비튼 투어를 많이 가신다. 네. 네, 영서님이 많이 모으신다. 8명을 모으신다. 그러면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어, 아, 저 근데 가이드 같이 포함해서, 가이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 가이드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알아볼게요. 알아볼 수 있는데, 저희 그 밴이요, 8명이 돼야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 음, 포함 다 8명인 거죠? 아이 포함, 아이 포함. 그러니까 아, 영서님은, 저희가 벌써 4명이거든요. 4명이잖아요. 네. 4명만 더 있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아, 원하시는 네. 장소 가실 수 있어요. 그것도 팁인 것 같아요. 여기 중에 어머님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내가 어디 가고 싶어. 8명 모았어? 그럼 밴 할 수 있어요. 네. 단톡이 저희, 따로 있나요? 단톡은 없습니다. 음, 근데 이제 만나셔서 뭔가 만드시는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단톡은 음, 없습니다. 그 싸우지 마세요. 호비트, 네? 싸우면 네? 안 돼요. 네. 그, 호비튼 투어 말씀하셔서 저도 그거를 좀 알아보긴 했는데 그게 좀 1박 2일로 많이 상품이 있더라고요. 멀어서 그래요. 아, 네, 그, 호비트만 갔다 오기는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2시간, 2시간 반을 갔는데 그냥 그것만 찍고 온다고? 그래서 1박 2일로 예. 로토루아까지 돌 거예요, 아마. 아, 음, 그래서 원하시는 일정이 있으면 8분이 네. 되면 뭐든지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어디 뭐 셰익스피어 파크를 가고 싶어요? 8분이 됐어요? 갈 수 있어요. 음. 그- 근데 이제 제가 사전에 뭐 저는 이 주말에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원하는지 이런 거를 그럼 밴드에 올려야 되나요? 아마 밴드도 저밖에 못 예, 올리는 걸로 되어 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 그렇구나. 미리 계획을 하시고 싶으시다. 음,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21일, 22일 그 주말에는 이제 아빠도 오기 때문에 어딘가 좀 여행을 가고 싶기는 한데 이게 이제 21일 여기서 제한하시는 거를 하자니 조금 아쉽고 이래서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음, 예,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기간이나 그렇게 가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뭐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이런 분 계신가요라고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아마 그 처칠 파크에는 지금 8분밖에 안 계셔서 뭔가 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어, 어, 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제가 뭐, 이 정도 뭐 A, B 이런 걸 원하는데 이게 이 날짜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실 수 있냐? 이걸 켈리님한테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예, 첫날 오셔서 만나시게 예, 되시잖아요, 오리엔테이션에. 예. 네, 뭐, 그때 정해도 되지 늦지 안 됐어요. 않아요? 맞네요, 늦네요. 네, 네, 늦을 것 그럼, 같아요. 네, 예. 제안서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안하신다, 이렇게. 네네네. 네, 이제 더 질문이 없으면은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나요? 학교에 버디가 한 명 지정되나요? 아,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버디, 이솔, 있어요, 없어요 하는데, 그건 뉴질랜드 모든 음. 학교에 있는 거예요. 음. 그거를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 생각보다 실망을 하신다. 왜냐면, 버디를 딱 지정하잖아요? 이 아이도 애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아이들은 계속 챙기는데요. 책임감이 있는 아이가 확률이 거의 없어요. 내가 버디 할래요? 들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막 알려줘요? 까먹어요. 우리 아이가 까먹고 자기 친구들이랑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이 없는 아이를 만나면 엄마 내가 버디가 있는데 버디가 소용이 없어.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랑을 안 한 거예요. 무조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버디라는 게 우리 아이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키위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키위 아이 붙여줘요. 음. 네. 그런데 이제 실망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솔 있어요. 이솔 있는데 1년 하시는 엄마들은 이솔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이게 방과 후에 하거나 그러니까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이에요. 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를 뺏어 간다고? 하고 물음표인데 그거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자랑도 안 했고 그냥 그걸 광고로 내세우지도 않았던 이유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솔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건가요? 유학생은? 네, 보통은 다 필수를 듣고 있어요. 원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교실에 남고 싶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교실에 남고 싶다. 아, 왜 나만 데려가? 이솔 수업이 그러면 뭐 이제 7살이나 1학년 기준으로는 어떤 수업을 하나요? 이썰 수업은요. 이게 학교마다 사실 너무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이썰 선생님이 우선 아이의 수준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책이랑 이렇게 배정을 해줘. 얘는 뭐 레벨 뭐가 나왔습니다. 알려줘서 책도 계속 빌려주고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것도 화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뭐 파닉스가 안 되면 파닉스를 하고 뭐 그 이상 같은 동급생들이랑 같은 수준이면 그 수준의 책을 빌려주고 맞아요. 이런 자기 정도인 이제 거죠? 수준에 맞는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지 학교 시간표대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빠져서 이소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러닝 블럭 있잖아요. 그 중에 내 네. 아이가 몇 번째 될지는 모르겠지만 러닝 블럭 시간에 만약에 누구 와라 이렇게 불러서 데려가요. 아, 아, 러닝블록 시간에만요? 네. 그래서 음. 나 만들기 하다가 가야 되네. 막 이렇게 짜증나네. 막 이러거든. 싫어할 것 음, 같아. 네네. 나 지금 엄청 음. 재밌는데. 그러면 그러면 애들이 아이가, 와가지고. 나 오늘 이소를 안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되고, 네. 아이들의 빠른 영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기 아, 때문에 그렇게 아, 되면 네, 안 돼서 이제 그게 타임테이블에서 러닝블록이 한 타임이 항상 있는 거죠? 매일. 러닝블럭이 길어요. 90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 시간에 러닝을 하는 거지, 예,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예. 되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바닥에 누워있는 애도 있고요. 음. 막 바닥에 앉아있는 음, 애들도 있고요. 막 책상에 음, 앉아있는 게 아니라서 길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아서 음, 선생님이 유도하실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음, 내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과학이 전공이었어요. 그 해에 해부만 6번을 했어요. 계속 뭐 음, 양 브레인, 뭐 개구리 뭐 이런 걸 자꾸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 선생님이 미술이 전공이었어요. 미술을 진짜 많이 해요. 체육이 전공이었어요. 애들이 자꾸 나가요. 시커매져서 와요. 음, 이렇게 약간 담임이 음,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음, 있는데 해야 하는 교과 과정은 있어요. 음. 이렇게 건물들이 학년마다 다 따로 떨어져 있나요? 이렇게 작은 교실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건물이 떨어져 있는 학교도 있고요. 붙어 있어서 옆반, 옆반, 옆반 이렇게도 있고요. 네. 아, 건물이 여러 개긴 하죠. 오라케이는 오라케이는 건물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에서 학년별로 조금 나눠놓은 것 같아요. 아, 고학년은 저쪽 2층 건물, 저학년은 앞에 건물 이렇게 여러 개로 아,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럼 이어 1이랑 2, 3는 거의 붙어 있을 확률이 큰가요? 2열 1하고 2, 3. 2열 1하고 2, 지금 1. 이어 1이 한 네. 반이고 네. 2, 3가 한 반인 것 같은데 맞나요? 배정돼 네. 있을 네. 때. 제가 배정되어 있는 게 2026년도 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그러면 따로 있고 애기들이 이제 찾아서 갔다 와야 되는 네,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네, 가는 거 알려주셔야 돼요. 네. 어린 아이들은. 네. 그런데 한국만큼 뭐 엄청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을 거라서 만약에 새 건물을 배정받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부러 새 건물에 가서 화장실을 가기도 해요. 아, 네. 음.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인데 뭐 저희 해충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해충. 신축 아파트 해충.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빈대 같은 거. 그 얘기 전혀. 너무 많이 네. 들어가지고. 네. 그런 해충? 네, 그런 죄였다면은 배정도 안 했을 거고요. 네, 네. 그거는 진짜 오래된 아파트고, 에어비앤비를 제가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 뷰잉을 해달라 해서 갔다 왔거든요. 사진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진짜, 진짜 조심하세요. 사진에는 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갔는데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섭섭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지 음. 말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는 빈대를 뉴질랜드에서 힐튼 호텔에서 물려봤어요. 음. 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힐튼 호텔 그냥 침대는 괜찮았는데 추가로 소파 베드를 갖다 줬는데 거기서 물렸어요. 어.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다 깨끗하신 곳이고요. 음. 혹시 한국에서 미리 출발 전에 택배로 뭘 붙이기도 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네, 붙이십니다. 오래 오시는 분들은 붙이세요. 회사로. 어, 네. 짐이 많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는 사전에 그 밥솥이 가장 궁금했어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인가. 네. 네. 밥솥. 밥솥은 짐에 싸우시고. 그 다음에 골프를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음, 그래서 골프채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골프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어레인지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골프가 굉장히 싸요. 말도 안 그 되게 싸요. 아파트 나갈 때 클리닝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네. 달 살고 가다 보면 버릴 게 꽤 많이 나오던데 그냥 어떻게 두고 가면 되나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으세요. 거기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아, 분리수거 같은 경우. 분리수거. 네. 네. 그런 걸 버리고 가는 데에 따른 차지는 없나요? 보통 아파트에는 없어요. 보통 아파트에는 없는데, 원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있어요. 음, 버리는 장소도 있고요. 음. 근데 많이 버리시나?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걱정이 되네. 꽤- 보- 보통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보통 정도 수준이겠죠? 네. 네네, 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너무 버리긴 아깝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 패스할게요. 아, 음, 이제 막 가져가긴 너무 크고, 이제,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네, 맞아요.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싼 가격에 넘기거나 그래서 제가 트레이드미를 알려드린 거예요. 팟이라고. 음,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음, 코리아 포스트라고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막 컵 같은 거 5불 이러면 싹 가져가세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그런 데 다 팔고 가세요. 음. 그럼 뭐 이렇게 한국처럼 쓰레기 봉투 같은 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있어요. 아무 데나 이렇게 묶어서, 네, 아, 네, 쓰레기 봉투를 파는데요. 꼭 거기에 네, 버려야 되는 그런 파는 게 아니라, 네, 예, 네, 재활용도 따로,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막 유리 이런 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 그냥 갖다 어, 말아봐 어, 버리고, 그게 조금 편리하기는 어, 해요. 네. 음. 어, 그다음에 그 우유통은 재활용이 안 돼요. 플라스틱인데, 우유가 음, 알러지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알러지 음식이 담긴 것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 뭐 이런 거. 다 아파트에 다 붙어 있고 음, 써 있고 할 겁니다. 음. 그 전기장판 얘기 아까 하셨는데 2월 달에 가면 아이들 때문에 그러죠. 어른들은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혹시 안 챙겨갔다가 좀 춥다 싶으면 그냥 현지에서 사도 괜찮을까요? 네, 현지에서도 파는데 2월 달에 전기 네. 제품을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뭐 되게 방석만한 사이즈라든지 작은 사이즈로 하나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어, 같아요. 그리고 히트펌프 어,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춥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키세요. 아파트 비용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쓰셔도 돼요. 관리비를 넣습니다. 네. 어디 여행 갈 때 이불을 싸들고 가는 편인데, 거기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큼 깨끗한 거죠? 확실합니다. 음. 네. 너무 아, 싫으시면 그러면, 그 앞에서 사시면 돼요. 근데, 네. 정말 붙어 있어요, 쇼핑몰이. 그래서 사시면 돼요. 동영상 보셨죠? 제가 1분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 다 사시면 음, 돼요. 그리고 여기 울 이불 많이 사세요. 울이랑 알파카 이불 진짜 많이 사시고 가시거든요. 하시면 돼요. 음. 그 슈페리어룸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혹시 가기 전에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영상을 찍으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지금 누가 계셔서? 지금 누가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네. 이걸 계약하기 전에 정말 많이 갔거든요. 이제 너 그만 와. 예. 그래요. 너 이제 그만 와. 너무 많이 봤어. 아, 스페리움까지 사실 찰 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아예 찍지도 않았고, 여기 그 정도,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어, 그 원래, 4인 가족 기준 침구 같은 게 슈페리어룸에는 다 그냥 인원수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가도 될까요? 그럼요. 원래 아, 기존에 다 세팅되어 있는 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네. 네. 됐을까요? 이제 네.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들 네네네. 일요일 스케줄이 계신데. 네, 또 궁금한 거는, 남아 음, 계시면 제가 조금 더 남아 있을게요. 네. 그러니까, 네, 가실 분들 가시고, 제가, 구글 폼 링크 보내드릴 거고, 집 주소로 가이드북이 갈 거예요. 네.
아, 하나만 더요, 켈리님. 그거 인스타그램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가입 안 하면 혹시 뭐 못 보게 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아, 네. 밴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돼요, 남으셔서. 아까 그 방과후 수업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 다 있나요? 아니면 걸어서 갈 어, 수 있는 애들이 제 생각으로는요, 버스를 정류장으로 해서 10분 거리 안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아니면 버스를 학교 타고 갈 근처에 수, 있던가. 네, 학교 근처에 네, 네, 있거나. 네. 그 집 근처에는 대부분이 다 쇼핑몰이에요. 요새 음, 거기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기 가려면 큰일 났어요. 한 시간씩 밀려가지고. 아이케아가 오픈을 했어요. 아, 아이케아 오픈 날 저희가 남쪽에 있잖아요. 센트럴에 있는데 북쪽까지 차가 밀렸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그때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2월에 오시니까. 1월까지도 차가 밀릴 걸로 예상하더라고요. 음, 걸어서 가실 수 있으세요. 뭐, 별건 없지만. 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니까. 근데 네, 저희가 그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 이제 다 막 자라나 이런 데서 아이들 살 수 있고, 네, 너무 음, 두껍지 않게 옷 입고 오셔도 되고. 네. 근데 지금 그 한국 마트 가는 거가 지금 2번 있잖아요. 네, 그쵸. 오라케인 두 네, 번 있습니다. 네. 네, 2번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하나 사고 지금 저 한 번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네. 네, 혹시나 2번째 지금 신청 아까 구글 폼에다 못 했는데 네, 나중에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럼 추가로 그때 더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아, 무조건 지금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배차가 안 돼요. 음, 그 버스가 너무 이제 바빠져서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고 바빠져서 네, 그래서 두 차가 번째 한인마트 가는 거가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8명이 안 차신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만약에 모르는 빈자리 게요. 네. 오라케이도 있고 처칠도 있고 또 하나가 아, 있어요. 세 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항상.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네, 네. 네. 만약에 안 그러면 8명을 모아야 차가 움직입니다. 네, 감사해요. 그 학교 가는 셔틀은 다른 건가요? 밴이랑은 다른가요? 학교 가는 셔틀에서 같은 회사예요. 저희가 계약한 같은 회사고, 벤이, 뉴질랜드 벤이, 어, 좀 오래된 밴들이 되게 많은데, 작년 거나 재작년 거가 2, 3년 내 밴들로 깨끗한 밴들로만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실어 나누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음,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돼요. 그걸 많이 어겨요. 근데 저희는 다 라이센스 있는 데랑 계약을 했어요. 그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현지 외국인이신 건가요? 네, 현지 음,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버스 사업이 인디언들이 다 잡았어요. 네. 인디언들이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버스하고 택시, 그다음에 대여레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인을 피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괜찮은 인도인을 고르려고 엄청 노력해서 다 만나봤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초반에는 둘째가 아마 좀 같이 타고 가달라고 하거나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그 당일날 그게 죄송하지만 가능한가요? 저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안혜인이요. 아, 근데 조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예, 남편 아, 걸로. 네. 혜인님이 아기가 어리죠. 네. 20년생이 있으니까 아, 음, 19년생인데 19년. 12월생이라. 아, 그때 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20년생 아이들이 3명 있거든요. 네. 첫날은 엄마가 같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둘째 날부터 아이가
같이 갈 수 있게끔 조금 유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언니가 있어가지고 갈 것 같긴 한데 사실 한국에서도 셔틀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음. 가서 탈 수 있을지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머님이 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오실 때가 문제예요. 아, 네, 뭐 오는 거는 트레인 알았어요. 타고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네, 네네. 뭐 그 정도로 감수하시겠다고 하면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같이 안 타주는 걸로 네, 해볼 네네, 건데, 네네. 혹시나 이제 뭐 변수가 있을 수 네, 있어서 변수가 혹시, 있으면 앞자리에 네. 타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따로 자리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드라이버 앞에 좌석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아니, 네. 안 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안내하고 그러는 같이 타서 안내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네네네. 선생님이 뉴질랜드엔 따로 없어요. 그런 아, 제도가. 네, 네. 네. 대신에 드라이버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거는 다 음. 마친 상태고, 네. 원래도 되어 있는 그런 업체랑만 했고, 중국학 사람들이 그걸 진짜 많이 어겨가지고, 네. 어, 저는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애기들이 뭐 아프거나 하면 빠지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 드라이버분이 그거를 확인해 주시나요? 그날 뭐 타는 친구들, 안 타는 네. 친구들. 내리는 거 음. 확인하고요. 타는 거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빠지는 날은 학교에 알려야 돼요. 아, 네. 네네. 학교에 알리는 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학교에 알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네네네. 어려우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오피스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안 아픈 걸로 하죠, 우리.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저희 그때 반배정 주신 거에 네. 지금 그 칸 있는 거가 애들이 다 같은 반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 반이 되나요? 세 명씩 묶어놨잖아요. 예, 예. 그게 같은 반이. 아, 같은 반이에요? 네네. 위에 반 이름 써 아, 있고. 아, 반이 뭐 A5, K1 응,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네. 얘네가 세 명이 같은 반. 아, 네, 같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인님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나요? 네, 궁금한 거 더 있으실까요? 혹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저는 들립니다. 드디어 익숙해져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중간에 아까 수영을 연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이도 수영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 네. 네. 그러면 저한테 이거 따로 밴드로 연락 주시면 수영 강습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있습니다. 또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남으신 건가요?